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뭐 주제를 정한다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은 불안하세요? 라고 뭐 정할까 싶어요. 여러분들 다 불안하시죠? 저 역시도 전혀 그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인내심에서 좀 고통스럽다. 뭐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래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주사를 맞는데 저 주사 바늘이 내 피부를 뚫고 들어올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는 사람이면은, 그 고통이라는 거는 좀 짧은 시간에 끝나고 말 거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 직전까지는 불안하지요. 그런데 주사가 꽂히는 순간 약간의 제가 통증을 느끼고 그 이후에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함은 그때는 이제 완전 해소가 되는 거지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시험을 이제 수능이든 아니면은 입사 시험이든 뭐든 시험을 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자격증이나 저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거나 그다음에 입사를 하는데 필요한 점수 이상은 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는 게 없다. 내가 공부한 것도 없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가가지고 우리가 집기라도 옛날에 저희가 다닐 때는 사지선다형이었잖아요. 객관식이. 근데 요즘은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어 다섯 여섯 가지도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객관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게 공부를 하고 뭘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 시험에 어, 응시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있다 그러면 가겠죠. 가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쳐봐야 안 될 건데 하고 자포자기를 한 상태에서 재수 좋으면은 소위 말해서 겐토지키라고 이야기를 우리 때는 했는데, 그렇게 운에 따라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가지를 않을 사람도 있죠. 이 시험 쳐봐야 뻔한 걸, 결과가 뻔한 걸 내가 바로 거기에 뭐 차비와 시간을 들여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 그냥 취아보자.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애매한 경우가 이게 가트라인에 걸릴 정도, 거기에서 깔랑깔랑 하는 부분이, 깔랑깔랑할 정도로 좀 운이 좀 따르면은 패스를 할 것 같고, 아니면은, 어, 그,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런 경우에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미
'아 저거는 뭐 시험 쳐 봐야 뭐 뻔하게 나는 합격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는 다르게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고서 불안해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 KOK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상황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KOK 피해자들 중에서 몇 개의 부류가 있지요. 하나는 이거는 끝났어. KOK는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그래서 아예 무관심하거나 이미 가격이 플랫폼 가격 대비해서 거래소 가격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뭐 억 단위를 가지고 있던 게 뭐 몇십만 원이 돼도 나는 해지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지를 하고 거래소로 내보냈는데 지금 그게 실행이 완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실행 중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눈치 보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데서는 어떤 데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우리로 따지면은 커뮤니티 풀 저리로 옮겨가는 게 또 맞지 않을까. 내용을 대충 듣다 보니까 어, 저리로 가는 게 그래도 베스트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 기본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게 그냥 흘러다니는 뭐 소위 말해서 개인적으로 어, 전달되는 개인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판단을 했을 때 이쪽에도 쏠리고 뭐 저쪽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리로 쏠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기본적으로 좀 자기가 그런 내용을 베이스로 뭐 기반으로 해 가지고 스스로가 조금 내용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어 찾아보거나 그래서 객관성을 갖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미 들었던 내용과 자기가 스스로 인제 좀 찾아보고 해서 얻은 정보 이거를 가지고서 좀 판단을 좀 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 뭐 상대가 저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저는 할 말 없는데 그 피해자 단체도 그렇고 뭐 커뮤니티 풀도 그렇고 커뮤니티 풀 속에서도 여러 개의 노드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주장이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사라고 하는 쪽에서의 주장도 될 수가 있고. 근데 그 한 커뮤니티에서 뭐 여기서 커뮤니티라는 거를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기는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 무리가 하나의 무리가 있고 몇 개의 무리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무리에서 주장을 하는 바가 어 실제로 그 제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단체에서 주장을 하는 것과 또 다른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런 거를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커뮤니티는 좀 단단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그
모래처럼 뭐 각자의 주장들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확실하게 100%그 저기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커뮤니티 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노드가 지금 봐 가지고는 그 몇 개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송가병 씨가 가지고 있는 거, 강영대가 가지고 있는 거, 또는 뭐 김진아가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정재섭이 가지고 있는 거, 뭐 한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뭐 송가병 씨 같은 경우에는 3 개인가 4 개의 노드가 분산되어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따졌을 때 그들 간의 교류나 그들 간의 이게 뭐 협업이라든가 그들 간의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게 어 많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꼭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 본래 재단에서 어떠한 정책이 발표가 되고 하면은 그 삐리삐리한 것들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은 그건 재단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알리든, 그다음에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어떠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지 형태로 날리든지, 그 공지를 날렸는데 글로 표현한 거는 사람들이 100%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매체가 이렇게 뭔가를 전달을 하는 이런 그 매체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라고 하면은, 아니면 그냥 동영상이다라고 하면은 영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동영상 하나 해 가지고 올려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그 저기 절차에 대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오케이 플레이에 어 조작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화면 캡처를 해 가지고 뭐 PPT에다가 올려서 슬라이드 쇼로 해 가지고 단계, 단계 이거를 설명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어 KOK도 그렇고 K스테디움도 뭐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게 누가 많이 떠들러요? 그게 재단에서 또는 뭐 K스테디움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뭐 운영사라는 표현도 안 하잖아요. 뭐 거기서는 지금 어 K스테디움 PT라는 게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공식적인 법인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가 나왔을 때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몇 개의 19 개의 노드가 있다 그러면 19 개의 노드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딱 모여 가지고 모아놔 놓고 뭐 설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전달이 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정말 '몇 번이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극히 적은 숫자였을 거고, 거기에 또 참가를 해서 뭐 그런 장소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다 손 치더라도 다 참여를 해서 그거를 습득을 하고 가서 전달을 하느냐. 원래 어설프게 알고서 전달을 하게 되면요, 와전이 돼요. 무조건 하고 와전이 돼요. 근데 그 미미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그 내용 전달이 바뀌어서 전달이 돼 버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해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거를 거꾸로 또 한번 되짚어 가지고 옛날을 생각을 해 보면은 뭐 뭐라 그러더라, 뭐 리더십 양성 과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료를 하는데, 그게 그
설명을 하는 데에 참가하는 참가비가 뭐 만만찮았죠. 그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데 그 참가비가 그 수료를 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듣는 강의료가 꽤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료증을 발행을 한대요. 어떠한 근거에 어떠한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수료증을 누가 발행을 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기가 차요. 그런 게 이 K-스테디움이라는 데서도 또 뭐 전 세계에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이 그런 양성 과정을 또 뭐 그런 아카데미를 또 뭐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런 내용이 한 유튜브 상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렸던 그 영상 속에 그 영상에 대하 또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불가 K 스테디움이 테스트넷을 거치고 뭐 크로스 베타를 거치고 오픈 베타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이게 자산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고레벨들이 다음날 있을 그때 3기 재단 이사장의 어떠한 정보를 받고 나서 그 자산 이전을 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나라고 하나 뭐 다운이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책임 자신을 믿고서 KOK를 믿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 믿는 것도 아니고 KOK를 믿는 내 자신을 믿고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고레벨들이라고 이야기하는 5레벨 이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당연한 그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팔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막 그 내용을 많이 알아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흘러가는 시간 어 프레임을 딱딱 하나씩 끊어 가지고 봤을 때 2022년 뭐 3월 달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6월 달 정도 돼야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메인넷이 정상적으로 뭐 출시가 되어 론칭이 돼 가지고 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6월 달에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게 6월 달이잖아요. 그게 뭐 100% 자산 이전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때까지 나온 내용이 실제로 이 메인넷에서 운영이 되고 뭐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소득이 생긴 거를 인제 그 자산 이전한 사람들한테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짧은 시간에 저기 메인넷을 개발을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실질적인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실제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뭐 고지고대로 모든 것들을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라는 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정도의 정보였을 거다. 그 사람이 글을 지었는데 5레벨 이상 6레벨 7레벨 다른 사람들이 그런 정보가 없는데 자산 이전이 아시다시피 7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플랫폼 가격 7달러로 나눠 가지고 개수가 되는 거에 곱하기 1.5배니까 만 개면은 15,000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거를 자산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달러로 해 가지고 만 개라고 하면은 벌써 7만 불이에요. 거기에 35,000불을 더 더하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105,000 불이에요. 105,000 불이면 우리 한화로 따지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거를
자산 이전을 하는데 네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이 내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내 자신이 아는 게 없는데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 레벨들이 책임을 뭐 면하기 위해 가지고 자산 이전을 하게 만들었을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런데 내일 저녁 12시가 딱 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자산 이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딱 끝나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누구의 소개를 받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에 스태킹을 하고 기여자로서 보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해 왔느냐라고 했을 때 단돈 10만 원도 투자를 하라 그러면은 안 할 사람이 정말 많지요. 그런데 하물며 수억 원이 되는 돈을 넣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소개를 한 사람이 그 어 스테이킹을 한 사람, 수억 원을 한 사람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고 "너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넣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책임은 그렇게 인제 지는 거죠. 근데 그런 책임을 그 5 레벨 이상 되는 사람들이 소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 표현을 하자면 뭐 파트너라고 하는데 뭔 놈의 파트너예요. 뭐 실제로는 그런 개념의 파트너는 아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를 일단 옮기게 한다. 그거를 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영어를 어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 강좌를 뭐 폰트 중에 아 한 사람을 영문학 박사인지 뭐 그 사람이 그 저기 합숙 형태로 해 가지고 뭐 일주일인지 뭐 얼마간 해 가지고 돈 100만 원씩 내고서 그거를 또 수강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제가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라는 거 알파벳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 대학교 4 년 그것만 해도 10 년이에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진급을 하는데 토익 점수가 달성이 안 되면은 진급도 안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대부분의 인제 국제 규격과 제품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 규격을 제가 그 제 본연의 일이 그거였는데 다 영어예요. 그러면은 제가 영어 공부를 얼마를 했겠어요? 초등학교 13 년을 빼고 나면 제가 원래 만으로 58 이라고 하면 13 년을 빼면은 45 년을 저는 공부를 했어요, 영어를. 근데 리스닝 부분에서는 여전히 힘이 드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어휘력에서도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찾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그 단어를 몰라 가지고 그 단어에 해당이 되는 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의미를 넘어가는 이런 식의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한 달짜리라고 합시다. 한 달짜리에 몇백만 원 주고서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게 영어를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백만 원짜리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돈을 내는 경우는 사실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까지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그 레벨업이라는 게 실제로 이 모든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는 거래소부터 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한글로 되는 것보다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많지요. 그리고 한글로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로 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왜냐하면 전부 다 해외 거래소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는 어 언어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한국어도 지원이 되면은 한국어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행을 하고 할 때는 이게 아 한글로 표기가 된 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영어로 된 걸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별 필요가 있어요? 하면 좋지요. 근데 그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왜 생겼느냐. 이게 재단에서 뭔가를 그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뭔가를 제시를 해 가지고 한 거냐? 아니다 이거죠.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대부분이 고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들도 제가 보기에는 영어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depth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어 웹스라고 하든가 뭐 그래요. width를 웹스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스스로도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줘야 되는 쪽에서 그 정보를 일부 흘렸는데 이게 뭐 미화되거나 포장이 돼 가지고 실제로는 요만한데 이따만하게 부풀려져 가지고 전달이 되거나 그래서 어 그런 걸 가지고서 자산 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전과 그 당시와 현재를 비교를 해 보면은 결과는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 눈을 딱 뜨고 잘 보이는 시계가 넓은, 이게 먼 거리까지 원거리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고서 돌아다니면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되지요. 근데 내가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이 뭐 안개가 푹 끼 있거나 뭐 이랬을 때, 그다음에 앞이 한 치 앞도 그 확인이 안 될 정도의 이런 정도라 그러면은 한 발 한 발 뛸 때 너무나 겁이 나지요. 그리고 불안하지요. 여기에 뭐 싱크홀처럼 이렇게 또는 그 이 하수구 중에서 뭐 이렇게 다 막혀 있어야 되는 게 빠져 있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빠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고 확인을 할 수 없고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표현들을 좀 했을 거예요. 저는 마음이 좀 편안하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거는 분명한 어 범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증거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고, 제가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들이
기록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 더더군다나 이게 뭐 범죄를 그 밝혀 가지고 누군가를 감옥으로 보낸다라고 해 가지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되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여기에서 포기다라고, 여러분들도 포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전국 설명회를 하면서 또는 지역 설명회를 하면서 몇 분은 뭔가를 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눈으로 확인을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기록물을 가지고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이게 있든 없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0%다 없앨 수는 없다. 100% 없앨 순 다 가져갔을 수는 없다. 근데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지금은 그네들도 뭔가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옛날처럼 내가 쓰고 뭐 했을 할 수가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은 벌써 법적인 그 고발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사라는 쪽에서, 운영사라는 곳에서 자금을 저기 뭐 자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까지 했나 하면은 임금이 체불이 되고 뭐 그런 그 메시지까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러니 결국에는 예전처럼 펑펑 뭐 많이 쓰고 이렇게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 일부가 뭐 빠져나갔다 손 치더라도 제가 확인하기로는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는 빠져나갔어요. 그럼 나머지가 있다 이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정말 옛날에 우리가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음 편히 뭐 그 보상받는 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매 초마다 이렇게 보상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푸근했었잖아요. 그런 날을 기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거는 해야 된다. 이 일을 그냥 묻어뒀고 우리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KOK 플레이뿐만 아니라 그 거래소도 이미 모든 게 닫히지 않았을까? 상장 폐지를 시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KOK가 없어져야지 당연히 그 기록의 모든 거기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고스란히 남을 수 있는 거는 딱 저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 그 세 가지만 남게 되는 거죠. 그거는 누구 거냐? 그때 되면은 인마이 포켓이 가능한 거예요. 내게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모든 기록들을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죠. 국내법은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법으로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제가 그거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치워버리고, 결국에 그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재단을 상대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문제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위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확인을 꼭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스테이킹 주소를 알아서 실제로 어느 지갑에 이게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면 우선은 뭐 우리가 갔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지갑 주소를 먼저 찾는 게 제일 급선무다. 그래서 조만간에 뭔가가 조치가 좀 취해질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다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저희 줌에 들어오셨던 분들 녹화 전에 이미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어, 그래서 다시 뭐 제목으로 달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불안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에, 아는 만큼, 그리고 이 범죄 사실, 그 다음에 이게 어, 실제로 스캠이 아니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뭐 특별하게 큰 뭔가를,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콘텐츠를 이용하고 쇼핑몰을 이용을 하고, 그런 콘텐츠와 쇼핑몰을 이용을 한 데에 이 KOK라는 거를 지불 수단으로도 쓰고,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희귀성이 또 뒤따르잖아요. 그만큼 가치는 오르는 거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태계를 확장하는 단계에서 1% 정도밖에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고, 이게 키워졌다라고, 이게 이제 볼륨이 뭐 정말 1억 명이 되고, 뭐 1억 명까지도 사실 필요 없죠. 뭐 1,000만 단위만 넘어가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기 생태계를 꾸렸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는 KOK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미 상황은 한번 최악의 상태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그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만 해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손실을 회복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분명히 그 결국에는 거래소의 싸움이니까, 거래소의 가격 싸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뭐 그걸 뛰어넘는 건 사실은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당장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뭐 수차례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예전이나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콘텐츠들, 쓰레기 같은 콘텐츠들 다 없애버리고, 돈 주고 빌려서 월 구독료, 뭐 월정액을 물더라도 그런 볼만한 것들을 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 꼭 갖춰져야 된다. 이런 거에 다 된다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할 게 없는데,
뭐 얼마 전에 쿠코인 뭐 이런 거 그 상장 폐지가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사람들은 불안하고 뭐 그다음에 거래소 가격이 뭐 0.1달러 하다가 0.01달러 했다가 그게 0.001달러가 된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인제 뭐 너무나 이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0.1달러에서 0.01달러는 사실은 쪼끔 그 커 보이지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저는 뭐 가격이 뭐 0.000001 이렇게 돼도 전혀 차라리 그렇게 되면 회복을 하는 데는 더 훨씬 쉬운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불안함은 훨씬 줄어들 거다. 근데 이게 그 아는 만큼이라는 거를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아는 만큼이라는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문제점이라고 파악하고 법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증거, 이런 것들을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실 수 있고 뭐 그런데 지금까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자꾸 진행이 되면 될수록 누구만 지금 발 뻗고 못 자겠어요. 저희는 발 뻗고 자도 사실은 발 뻗고 못 잘 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얼만큼 내가 좀 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그 해결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 경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 왔는 것처럼 앞으로도 뭐 쪼끔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과는 좀 다르게 뭔가가 이 결과물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것들이 다 모여 가지고 뭔가 이게 잘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 눈으로 보거나 뭐 느낄 수 있는 게 훨씬 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들 하시는 것보다는 좀 마음 편히 좀 그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보는 제가 드리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공지를 하나 올려 가지고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 공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 전부 다를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영상을 하나 올려 드리고 그걸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 영상 전체를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제가 또 영상 올렸는 거 그 설명을 한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심으로 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불안함은 그만큼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공부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이 영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글을 올려 놓으면은 눈을 비벼 가면서 봐야 돼요. 노안이 오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영상을 올려 놓으면은 얼굴 안 봐도 돼요.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면은 뭐 1.25 배속이든 1.5 배속이든 해 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이게 말이 좀 빠르구나 하면은 0.75 배속으로 느리게 해 갖고 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100%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놈들한테 전달을 할 만큼 하는 거는 어렵다고 치지만은, 내 혼자 내 스스로가 이해를 함으로 해서, 설명은 못 하겠지만 내 스스로 이해를 했을 때 내 판단으로 이거는 문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뭐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 그렇게 들어보시고 그렇게 보시라고 하는 게 공부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까 어떤 분은 마일리지가 포인트를 받았는데 나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일괄적으로 1일 날인가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걸로 아는데, 뭐 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최대한 주어지는 그 정보를 내가 뭐 글로 읽기 위해 가지고 노안인데 뭐 이렇게 해 가면서 읽어 가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라기보다 뭐 내용 파악을 하고 정보를 갖는다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 놓은 거는 그냥 말로만, 귀로만 듣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인제 다루었던 거를 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 보시고 또 들어 보시고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그 좀 불안함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하나 더, 그 쿠코인 같은 경우는 어 저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폐가 되어서 이 거래 자체는 안 일어나지만 사고 팔고는 매수매도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타 지갑으로 KOK가 거래가 되고 있는 쪽으로 옮기는 거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정확한 날짜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나온 걸 보면은 11월 28 일까지 그 출금을 하는 데에는 내 지갑, 거래소에 있는 지갑에서 다른 KOK가 거래가 되고 있는 지갑으로 옮긴다거나, 그다음에 뭐 KOK 지갑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 나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뭐 쿠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작년인가 보면은 1,100개 이하로 내보냈을 때에는 유실될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최소 수량이, 쿠코인으로 내보낼 수 있는 최소 수량은 1,100 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보다 적은 숫자는 그 이게 그 내 지갑에서 쿠코인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지갑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지금 쿠코인에서 바이비트든 뭐 게이트IO든 뭐 이런 쪽으로 지갑을 하나를 로그인을 하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뭐 개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그쪽 지갑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는, 시간이 되실 때 뭐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는 시간이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지는 마시고 그렇게라도 KOK를 자산 이전을 해 놓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